자산가를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인사이트 복지사입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윤택한 노후 생활을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니, 사실 윤택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쯤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으시겠죠. 부자가 되는 것도 사실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만들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더 발전하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수백억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기존에는 스테이킹이 가능한 각종 코인들을 통한 코인 연금 생활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미래의 여러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 패시브 인컴의 한 형태를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물론 연이율이라든가 스테이킹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각종 변수가 있어서 이게 정확히 어떻다라고 확정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틀만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시브 인컴 모델과 결이 비슷한 그 크립토 월세라는 개념을 제가 한번 세워보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랜딩과 스테이킹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 근래 댓글 텔레그램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랜딩이 뭐고 스테이킹이 뭔가요? 자,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홀딩 중인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근데 그 작동 형태가 다릅니다. 우선 스테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스테이킹 이전에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인데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체인의 형태로 연결하고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 원장 기술이고 공공거래 장부라고 합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건 간단히 이와 같이 블록을 생성해서 장부가 유지될 수 있게 생태계에 기여하고 그 보상으로 특정 코인을 지급받는 행위입니다. 자, 생태계에 기여하고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랜딩이라는 건 영어로 랜드, 말 그대로 대출입니다. 이와 같은 랜딩을 지원하는 플랫폼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예치합니다. 그러면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그 자산을 대출해가지고 사용한 기간에 맞춰 이자와 함께 반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는 거죠. 이거 P2P 대출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블록체인상에서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출하는 분도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출하시는 분에게 돈을 떼이거나 그러는 개념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랜딩은 그 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간단히 스테이킹은 노동의 결과이고요, 랜딩은 금융을 통한 수익인 겁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돌리고 돌려서 말한 건데 딱 찰떡같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미래에 제가 말씀드리는 크립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인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은 특정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의 리스크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POS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코인을 많은 수량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예전에 ICO를 들어가서 토큰을 얻었거나 폭락장에 아주 저렴하게 줍줍해서 스테이킹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했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스테이킹에 참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물량을 매수할 때 일단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시점 이후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한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 스테이킹 최소 수량으로 미디어에 알려져 있는 그 32 이더를 매수하는 가격이 우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보았을 때 개당 226달러이니까 총 7,231달러가 필요합니다. 원화로는 대략 860만원 정도니까 꽤 큰 금액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을 ICO로 들어가서 현재 이더리움을 수만 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POS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이 최소 수량 32개를 맞추지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저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어찌저찌 32개를 갖추었다고 할 때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나마 이더리움이라던가 에이다, 테두스 같은 갭이 큰 코인들은 좀 불안함이 덜 하는데, 스테이킹 이율을 많이 준다고 해서 시도해본 적 없는 그 캡 작은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POS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할지언정 가격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실컷 POS 돌렸는데 가격이 100분의 1로 떨어져 있으면 큰일이겠죠. 스테이킹에는 이런 리스크가 있고요. 다음으로 랜딩입니다. 랜딩은 비교적 안정적인 이윤을 제공해주고 내가 직접 전기를 소모하고 PC를 켜놓아야 되거나 서버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 대신에 랜딩 플랫폼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자산을 예치해 놓는 랜딩 플랫폼 자체의 신뢰도 문제인데요. 랜딩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이 중간에서 거래를 보증하는 중앙형 CeFi, 그리고 중간에 기관이 없는 탈중앙형 DeFi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랜딩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작성한 이북에는 최대한 안전한 것들로 좀 뽑아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컨텐츠가 아직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낸스예요. 이 바이낸스는 디파이 플랫폼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가질 수도 있죠. 오히려 바이낸스 거래소에는 세이프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전체 거래 수수료의 10%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펀드이고요. 이는 고객들이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바이낸스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그런 펀드입니다. 이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플랫폼이라면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랜딩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상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건 해킹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스마트 컨트랙이 해킹 당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랜딩에 참여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실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랜딩의 리스크입니다. 이 두 가지 스테이킹과 랜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개 다 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크립토라는 분야 자체가 리스크가 다른 자산들보다 훨씬 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가격의 등락 폭도 워낙 크고 가격뿐만 아니라 이 자산을 관리하는데도 관련 지식이 없다면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콜드월렛이 아닌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핫월렛의 해킹의 위험도 있고 코인을 전송하는 와중에 무언가 잘못 입력해서 소실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는 암호자산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동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대단해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저도 무슨 코인 살 때 가격 떨어질까봐 걱정하고요. 전송할 때 잘못 보낼까봐 주소도 3-4번씩 확인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리스크가 없는 게 있을까요? 아니, 투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리스크 없는 건 없을 거예요. 막말로 배가 고파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봐오려고 하는데 나갈 때도 차에 치여 죽을 수 있는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몇 밀리리터씩 물을 마시는데 물 마시다가 체해서 병원 가야 할 리스크도 있어요. 세상 모든 거는 리스크 덩어리입니다. 사람들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무조건 뭐 리스크가 커야 리턴이 크다는 건 아닌데 보통 하이 리턴인 것들 중에는 하이 리스크인 것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정해진 날에 월급 받고 안정적으로 적금하면서 몇 % 정도 이자 받고 수십 년 동안 모아서 그거에 추가 대출 받고 내 집 마련하고 이런 게 리스크 없이 살아가는 거겠죠. 비교적 밥 굶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정해진 날에 월급이 나오니까. 그쵸? 근데 아까 말한 이런 분들을 고용하고 사업하시는 대표분을 떠올려 볼게요.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월급 받고 싶어하는 직원들 여럿을 고용하면서 그분들한테 급여도 지급하고 그 와중에 회사의 수익도 내야 하면서 나라의 세금도 내야 되고 계속 회사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청사진을 계속 그려내야 하겠죠. 사업이 실패하면 회사가 휘청휘청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회사는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대표분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될 겁니다. 이분은 큰 리스크를 직접 떠안았고 성공했고 그 결과로 큰 리턴을 얻은 겁니다. 인생 모든 게 다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려고 하면 그만큼 위험하겠지만 그만큼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그 누구에게도 리스크를 전가하지 마세요.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으시다면 그냥 받으시는 월급 차곡차곡 적금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감수할 수 있을 만큼만 리스크를 트고 있는 거고 언젠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코인 사야 돈 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도 저는 답변을 안 드려요. 왜냐면 저도 몰라요, 그거. 아니, 혹시 알고 있다고 해도 리스크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코인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리스크 있어도 좋으니까 큰 돈 벌 수 있는 코인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봐도 저는 대답을 못 해드려요. 리스크 있는데 혹시 말씀해드려서 뭐 돈 다 날리게 되면 제가 그거 어떻게 책임져 드립니까? 그쵸? 반대로 혹시 제가 알려드려서 뭐가 되었건 간에 그걸로 이렇게 수천억을 버시면 저한테 벤틀리 사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벤타도르 사주실 수 있나요? 한남동 9-1 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여지껏 느낀 바로는 아무도 그러실 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어찌되었건 마무리가 좀 푸념처럼 되긴 했는데 세상에 안전하게 큰 돈 버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도 지금에 와서야 전세계 기축코인이고 모든 거래소에서 사용하고 시총 1위니까 암호자산 분야에선 비트가 최고 신뢰이긴 하지만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 누가 그거에 몇 억씩 올인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에 1억을 태워 하는 그런 것들이 뭐 나중에 수천 배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생각하신 그대로 먼지가 되어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은 사람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더 큰 부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과 결과의 평등을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그 위험한 거 하라고 제가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미래의 크립토 월세 시대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그 두 가지 개념인 스테이킹과 랜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좀 넋두리로 빠졌고요. 제가 이번에 제안드린 그 크립토 월세라는 아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